예, 들어오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앉아서 읽어드릴게요. 네, 위원장님.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예, 잠깐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앉으십시오. 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세지 에그 센터하신 분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기권 장관님이십니다. 네. 예, 맞습니다. 뒤늦게 장관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고용노동부에서 쭉 근무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몇 년을 근무하셨던 겁니까? 올해 34년째 근무하겠습니다. 네. 잠시 대학으로 가셨었고요. 예, 2년 다시 동안 돌아오신 대학에 것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방금 꺾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기가 그 아르바이트 하기로 정해진 시간만큼도 제대로 못하고 또 네. 일하고도 또 제대로 최저임금마다 못 받고 하는 현실이 있어서 네. 너무 책임이 무겁고 또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 말이었습니까?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 원칙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노사당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지난 그 금요일이었습니까? 네. 그 3월까지는 좀 타결을 해달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3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취업이 가장 절실한 우리 젊은이들 또 공부하고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해서 희망을 주야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또 작년 12월 23일 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3월까지 하기로 노사정 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노사정 간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 희망상을 여쭙던 것이 아니고요. 네. 과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그 전망을 여쭤봤던 건데요. 제가 본 영화 중에 버틀러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케네디 대통령이 커다란 변화는 우리의 의무다.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폭력만큼이나 부끄러운 일이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커다란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 준비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저녁이처럼. 교수님은 그런 말씀 아셨어요? 무슨 말씀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요. 아셨어요? 케네디가 누구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자. 여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전 문제는 이견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이견입니까? 우리 사회가 격차가 선진국 좀 큽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정규직이 우리 임금 근로자의 10%가 거기서 근무하는데 그분들 급여를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30%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임금은 37에 해당됩니다. 이만큼 격차가 크기 때문에 네. 이 격차를 줄이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구조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을 거고요. 또 대기업, 중소기업이 있을 거고요. 이거 외에 또 다른 그 차별이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이제 말씀하신 두 개 외에 고졸과 대졸 간에 또 학력 격차가 차별이 있습니다.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마 현 정부와 저희 또 야당의 시각이 다른 부분이 아마 이제 정부는 그 산업 구직과 구인 쪽의 미스매칭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조정 문제 또는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좀 뭐 조정하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저희 또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가 크니까 비정규직을 좀 뭐랄까 완화시켜서 그들이 갖고 있는 특혜를 좀 낮추자 하자. 그럼 그렇게 되면 하향 평준하고 오히려 정규직을 오히려 좀 해체해서 이렇게 다운시키자라는 의견이나 또는 하나 예. 아직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제도가 굉장히 취약한데 말하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벼랑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이라 이거죠.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상민 위원장님이 그 정부의 취지를 잘 알아주셔야 예. 저희 개혁을 추진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근데 잘 보거든요. 모르시는 것 같죠?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른다. 이거 아닙니다.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을 보느냐인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정규직을 이렇게 약화시켜서 비정규직을 도와주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니까 정부가 기본적으로 스탠스를 갖고 있는 부분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 네. 이 차별 장치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어떻게요? 한 사람이 차별로 판정이 되더라도 그 유사한 비정규직에서는 다 적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없더라도 기본 복지는 다 해주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비정규직을 쓰게 되면 정규직 쓰는 것보다 약간 비용이 더 들어가게 하자. 그게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채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비정규직은 퇴직금을 주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격차 해소, 그리고 약간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페이버를 더 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정규직을 쓰려는 부분에 입구를 좀 줄여보겠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정규직의 수준을 하향시키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네. 갖고 있는 혜택을 줄이지 않고 비정규직의 수준을 높인다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도 그다음에, 적극 동의인데 예. 그러면 노동계가 반발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직접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줍니다. 용역을 주고. 네. 이건 우리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소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업들이, 괜찮은 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직접 채용하고 직접 채용하면서도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직접 채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임금이 연공소일식으로 돼서 한 50세가 넘어가면 비슷한 일을 하는데 3배 이상 임금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는 게 어렵게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또 직급도 낮춰보고 최고 경우는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예. 안 쓰려 한다는 거죠. 예. 기업의 헌법에 해당되는 취업규칙을 환경에 맞게끔 바꿔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 그러니까 정규직이나 직접 쓰는 불안정한 요소를 해소를 해서 기업이 가급적 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장관님이나 우리 이상민 위원장님의 취지는 제가 100%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37%밖에 안 되잖아요. 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면 이 사람들 임금 삭감 효과가 똑같이 있는 거죠. 이분들 마음속에 삼성그룹이 들어가 있는 데는 무조건 야당이 당선되는 거 아세요? 여당이 당선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딴 사람에 비해서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 불만이 우선이다는 아니지만 여기는 그냥 놔두고 여기만 올려서 이 격차를 줄이겠다. 이거는 결국은 또 대기업 노사 간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하나. 여기서 이거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지나치게 우리가 강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대기업이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지금 당정협의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에 있어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첫 번째 타깃이라고 해야 합니까? 어떤 문제제기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과도하게 많은 부분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 결과 조금만 양보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고용을 직접 채용 안 하고 도급으로 용역으로 주는 이 현상을 해소를 해야 된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룰을 분명하게 해줘. 불확실성을 없애주자. 네. 거기에 임금, 그 다음에 근로시간, 그리고 취업규칙의 변경 문제, 네. 그 다음에 저성과제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부서 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전 노력에 이른 네. 투명성, 예.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본인이 하고 있는 역할, 직무, 그 다음에 성과에 의해서 차등을 두게 하면 아까 네. 핵심 인력들은 말 그대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말하는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철학적으로 실현할 수 그러면 있다. 장관님 말씀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의 평가 방법 자체가 네. 그동안의 호봉제에서 성과급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년 60세를 우리가 도입하면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노사한테 의무를 주었습니다. 정년 60세를 시행을 하되 그 전에 임금 체계를 반드시 바꿔라. 네. 임금 체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무가 됐죠. 이거는 국회에서 이거는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들이
소위 늦게까지 일하기 위해서는 이런 임금 체계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무화되었다. 그러면 만약에 임금 체계가 바꾸어지지 않게 되면은 정년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로자들의 정년 60세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년 60세를 해놨는데 연공 소요율식으로 해서 나이가 들수록 임금 부담이 많이 커지면 기업은 중간에 희망퇴직으로서 내보낼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 3월까지 대타협을 하려는 이유도 이런 원칙들과 개정해야 될 법률들을 확정해주면 네. 그거를 토대로 금년 하반기에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바꾸고 네. 또 노조가 없는 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 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바꿔서 그러한 새로운 임금 체계, 새로운 고용 환경 하에서 내년 정년 60세를 근데 시작하자는 이제 취지입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네. 나름대로 우리 장관을 비롯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그 고용 또는 근로 환경과 관련해서 공약을 많이 거셨잖아요. 근데 어느 거 하나 실행이 안 됐고 죄송합니다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감 실업률 등은 더 악화됐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3월 달에 노사정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하지만 기업 측이 뭐 특히 대기업이 완강하게 버티면 정부가 과연 그걸 관철해낼 의지와 힘이 있는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질을 놓고 보면 우리 상용직 비중이 12년 1월에 62.7%였는데 지금 올해 1월에 65.7 매년 1%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질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 네. 고용률도 최초로 작년에 아직도 낮습니다. 국민들이 일자리를 보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65%대 올라서고 있거든요. 조금 점진적으로 이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예. 이제 최저임금 부분 우리 위원장님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에 정해진 룰이 성장률, 물가상승률 그리고 전년도에 다른 기업들의 임금 상승률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매년 2.5% 이상의 격차 상승 분위를 넣자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5년에는 5년 동안 평균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5.2%입니다. 평균. 근데 작년, 재작년에 7.2% 올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히 상승해서 이번에 우리 경비 일하신 분들 최저임금 100% 적용과 7.2%에서 19% 상승 효과 때문에 고용불안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고용 현장에 가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고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 최저임금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두 분 의원님. 일단은 우리 전체적인 파이가 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가 커져야 그 고용 불안을 결국은 없앨 수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아주 조그만 소기업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돼가지고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임금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네. 또 그런 문제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전체적인 경제 파이를 키워나가는 데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민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하루아침에 뭐가 확 달라지고 하루아침에 뭐가 확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파이를 늘려서 그거를 두루두루 말하자면 밑에까지 흘러가겠다. 소위 뭐 낙수 이론 그런 걸 근거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거 잘 지금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헌법에서 뭐냐면 효과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고용이 줄고 있는 성장. 특히 대기업의 투자가 늘다고 하지만 네. 오히려 그 고용은 더 주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근로자들한테 말하자면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소득을 더 진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 아마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최저임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통상임금 이런 것들이 근로자들이 쓸 수 있게 그래서 내 기업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말하면 경기가 진작되게끔 네. 이렇게 방향을 물꼬를 트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이제 기업 쪽에서만 생각하셔가지고 기업이 파이 큰 양을 늘릴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상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둘이는 이렇게 상반되는 게 아니고 예. 저는 보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파이를 키워가면서 그 파이를 키운 몫을
임금으로 가서 임금이 소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아니, 제가 조성하자는 조금 게 이제 제가 조금만 좀 반론을 예, 드리면 네. 정부 내에서 네. 파워가 최경환 기재부 장관만 누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규원- 정부 내의 기본 스탠스가 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조경제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말 서비스 산업 선진화법 이런 걸 통해서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네. 거기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소위 거기서 산업이 성장해서 성과가 나오면 네. 그 성과를 배분하는 과정에 임금적으로 많이 흘려가게 하자. 그래서 소비를 하게 하자가 기본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근데 장관님, 하자는 당론으로 거죠.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그 청년 실업의 문제점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특히 스펙 중심의 관행화된 기업의 채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서 오는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찾아가는 데서 또 고민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가는 고민을 해결해주자 하는 것이 그간의 스펙 중심 채용에서 앞으로 능력 중심 채용으로 좀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가본 대한지적공사에 측량하는 우리 모집을 했었는데 네. 과거에 뭐 영어 토익 점수는 몇 점, 뭐 학점은 4.5 이런 기준으로 하면 저 지방대에서 열심히 측량 공부를 했던 친구는 합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토익 520점에 지방 인문대생이 상당히 붙어서 1년 일을 하는데 그 대한지적공사도 만족해하고 그 친구도 만족해합니다. 근데 지적공사의 토익 점수가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집을 할 때 예. 분야별로 명시를 하고 그 분야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구체화해주면 우리 청년들이 나는 앞으로 1년 정도 준비해서 여기를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준비할 게 이런 경험이고 이런 공부구나 해서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집 과정에서도 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꼼꼼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공기업에 영양 있어서 네. 공기업만큼은 네. 그 스펙에 관한 부분을 언제부터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금년에 있으신지요? 메인 공기업 100개는 전부 능력 중심 채용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요. 예, 그렇습니다. 100개. 예, 근데 국회의원들이 될 때는 스펙 같은 거 안 보시죠? 스펙을 봤으면 제가 됐겠습니까? 스펙을 아이고, 안 봤으면. 하버드 대학 박사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요. 하버드에 나오셔서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하버드 안 나오셨잖아요. 네, 저는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변호사이기 때문에 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예.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공사에 토플 점수가 왜 필요하냐? 예. 필요 없을 것 같죠. 필요한가요? 아니 외국 서적도 볼 수 있어야죠.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물론 이제 공기업이 주도를 해나가고 관에서 주도를 해나가니까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스펙을 예를 들어서 일반 사기업이 됐든지 그 중소기업이 됐든지 했을 때 똑같은 실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아니면 스펙이 좋은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이 선입견이 되니까 문제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선입견을 바꿔 나가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공기업에서 그걸 주도해 나간다니까 예. 정부에서 주도해 나간다니까 그거는 맞는 방법인데 제가 보기엔 중소기업의 CEO들의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이름에 있는 학생은 더 잘하겠지. 아니면 뭐 이게 스펙이 많은 사람이 더 잘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 꼭, 예, 홍 꼭 의원님 그렇지 말씀하신 않다는 대로 거 말씀드린 거. 이제 대기업은 인사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스펙 중심에서 왜냐하면 너무 많이 지원자가 오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으니까 학점 얼마 이상, 토익 얼마 이상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딱 역량별로 해주면 거기에 맞는 사람만 지원자이기 때문에 세밀히 볼 수 있어서 대기업은 네. 이게 가능하는데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는 우선 뭐 회사 안에 인사 전문가도 없고 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보기에 뭐 학점 높은 우리 지원자 또 서울에 있는 뭐 명문대 나온 사람 이렇게 우선 보는 게 관행화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을 고르는 것을 좀 다시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고 더욱이 이제 중소기업에서 그 능력 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는 툴을 이렇게 조금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 중견기업에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인사 담당자들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툴을 어떻게 쓰고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며 또 지원서를 어떻게 채우도록 할 것인가를 교육을 해서 네. 분위기를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상임금의 그 입법화에 관한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입법화 준비는 잘 되고 계신 거죠? 노사정에서 열심히 일주일에 3-4번씩 만나서 통상임금, 근로시간, 그다음에 정년과 관련된 임금체계 이 부분에 합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또한 3월 말까지 타결이 목표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월 말까지 시한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통상임금을 둘러싼 지난번에 며칠 전에 또 현대중공업에 대한 통상임금의 판결이 있었고 예. 또 한 달 전에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우리 사회에 벌써 250개 기업 이상이 통상임금을 놓고 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네. 다투고 있는 건 과거분이고 또 미래에 대해서 법이 명확히 해주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다툼이 이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임금 정의에 대해서 일률적 고정성 이런 부분을 과거에 그 대법원 판결 정신을 받아들여서 입법적으로 투명하게 해주는 것이 소위 다툼의 소지를 줄어들고 네. 그런 부분이 투명하고 다툼의 소지를 없애줘야 기업들이 직접 채용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타협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3월 말까지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 타협을 보지 못한다는 가정을 하지 아니하고 타협을 한다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 저기 장관님이신데 그 흔히 어법이 예. 꼭 정치인 하시는 어법하고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국회라고 하시고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3월까지 안 될 경우도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되 안 되면 정부가 어떤 의지와 실행력을 갖고 하겠느냐. 저는 그 점에 그 의지의 바로미터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인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예. 3월 달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장관이 맞으시고. 대안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대안이 있고, 왜 대안이 없겠어요?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러나 있을까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도 이게 노사정 합의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꼭 안 되길 바라시는 분 같아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기본 생각은 노사정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은 보호대책, 또 노동시간 탄력화 대책 다 노사정에 기본에 보고를 했거든요. 네. 그걸 토대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또 노사정 간에 3월까지는 마련한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련되리라고 보고요. 장관님, 오늘 참 바쁘신 시간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임기 중에 내가 꼭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싶다 하신 것이 있다면 어떤 건지.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현 상태에서 60세가 되면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듯이 청년 고용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어서 청년에는 고용 절벽이라는 게 실감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년 60세도 시행하면서 청년도 지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한 부분이 임금체계 개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획기적인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라도 우선 정년을 하고 그 네. 임금 피크제 재원을 가지고 청년을 채용하는 예. 그런 문화가 금년에 맞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에 좀 작동될 수 있도록 그 제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꿈이 있다면, 바라는 게 있다면 모든 국민들의 같은 꿈일 것 같은데요. 누구나 일자리 걱정이 없이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정말 편안하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크는 여기서 정리할까 하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